이름은 이채영. 자, MBTI가 ENTJ네요. 뭐 후회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 돈을 재밌게 써야죠. 네. 일단 이제 운동회를 하면 이제 초등학교를 빌려요. 뭐 2,000명이 넘는 학부형들이 마당에 모여요. 2,000명이 넘는요? 예, 많은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채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뭐냐 하면 사회의 약자들,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노동위원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경제가 살아야 나라 간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처럼 우리는 경제를 또 민생을 해결하는 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경제노동위에서 많은 일을 해내서 정말 도민이 잘 사는 경기도, 여성이 살기 좋은 경기도, 아이를 잘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제가 그 조력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누구냐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이력서 하나 쓰셨잖아요. 예. 이름은 이채영. 네, 맞습니다. 자, MBTI가 ENTJ네요. 예. 여기 어떤 성격인 거죠, 그러면? 솔직하고. 솔직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 통솔자적이고 리더격이고. 리더십이 있는 거고. 예. 도의원 하시기 전에 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30년 동안 예.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했었고요. 아, 유치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러면? 예, 그 멋진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했어요. 예. 원장 선생님 하시면서는 돈 많이 그래도 버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돈 버는 아니에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네. 헌신하고 노력하고 아니 뭐 그거는 그런데 원장 선생님들 뵈면은 다 잘 사시던데.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크리스마스 선물도 좋은 거 사주고, 주고, 예. 그다음 이제 또 운동회도 막 좀 크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는 장사. 지출이 많이 하셨구나.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쓰신 거니까. 예, 그렇죠. 그죠? 예. 뭐 후회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 돈은 재밌게 써야죠. 네, 재밌게,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모아도 봤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얘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생기죠. 예. 예.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이제 쓰자. 네. 아니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하시다. 저도요. 돈은 쓰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 전 애가 넷이에요. 예. 아, 멋지세요. 예, 자식이 4명이라서 가족들하고 즐겁게 쓰고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모이면 뭔가 일이 생겨서 딴 데로 나가더라고요.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낸다. 그게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해내는 게 매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일단 짧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짧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뭐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결과 도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왕에 주어진 일이라면 이제 결과 도출을 위해서 내가 재밌게 일을 해보자. 과정을 재밌게 해보자.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 하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또 하나 하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죠. 그냥 재밌게. 또 내가 주어진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말을 자꾸 저한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본인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예, 쌓아지니까 인계치가 돼가지고 예.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저의 매력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자, 인생 철학이 꼭 있어야 할 사람, 네. 그죠? 예, 인생 철학이.
한마디로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뭐 이렇게 학교나 또 이렇게 단체, 가족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분들 때문에 내가 또 더불어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가훈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가훈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자. 너도 아빠도 나도 이렇게 해서 예. 가훈이에요, 이것도. 예, 가훈이에요. 인생 철학이자 철학이자 가훈. 가훈,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네. 되자. 구심점이 있어야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 자, 밸런스 게임 체크를 해주셨는데 1년 중 360일 현장에서 민원 받기와 360일 회귀하기. 360일 회귀하기. 여기에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이제 제가 초선이에요. 또 비례대표원이고 예. 그러다 보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또 내가 또 축적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어정 정책 활동이라든지 뭐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거 계속 행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거기다가 중첩을 하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당장 원하는 시절로 되돌아가기와 100억 받기 중에는 당장 원하는 시절로 돌아가기.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연로하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꽃 같은 시절이 제가 예. 초등학교였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자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쵸. 어머니 나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제가 시절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그 예뻤던 우리 어머니, 엄마 꽃 같은 생- 어머니 그리고 그 하얀 그 앞치마 있잖아요. 풀 먹인 거, 네. 그거 이렇게 둘러 있는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자, 아동 관련 조례 100개 작성과 여성 관련 조례 100개 작성 중에는 아동 관련 네. 예, 조례를 100개 작성하고 싶다. 아무래도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셔서 그런가요? 네, 아이들 이제 태어나서 성장까지 취학 전까지 7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 아이들이 그 생활이라든지 어떤 물리적 환경을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또 사회에 또 청소년, 청년 정말 부모의 혜택,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혜택 이렇게 못 받은 사람들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냥 한 줄기 빛 같은 그죠? 아까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퀴즈를 의원님께서 내주시면 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내주시겠어요? 육아에 관련된 육아 교육, 뭐 육아 정책 예. 이런 거 퀴즈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예. 경기도는 예. 저출생 정책으로 461 육아 응원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예. 462. 461은 예. 무엇일까요? 4. 61. 4는 주 4일 근무. 오케이. 그리고 6은 하루 6시간 근무. 빙고. 예. 그 다음에 1은 하루 휴가? 뭐 이런 건가요? 휴가는 아니고 네. 육아휴직? 육아휴가? 우리가 이제 근무지를 이탈해서 근무하는 거. 재택근무요. 하루 재택근무. 빙고 빙고. 아, 그렇게. 제가 맞힌 거네요, 그럼 어쨌든. 예, 그렇죠? 예, 맞췄습니다. 예, 461. 딩동. 예. 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내주세요. 제가 주로 활동했던 수원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 수원 특례시에는 예. 시민 참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제안 토론도 하고 예. 설문 투표도 하고 예. 민원 신청도 할 수 있고 예. 맞춤 정보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예. 이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건 어렵네요. 이거 뭐 힌트는 없을까요? 힌트? 제가 맞힐 수 있게 연상할 수 있는 어떤 힌트 같은 거? 뭐 새롭게 빛난다. 그거를 두 자로 줄이면은 세빛이요? 그쵸? 네. 세빛. 네, 세빛.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디어를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우리가 녹화할 때 어떻게 하죠? 녹화할 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놓고 이렇게 하면 아, 똑똑. 똑똑처럼 세빛 이렇게. 똑똑. 그 똑똑보다도 네. 톡톡.
톡톡이요? 예, 세비톡톡. 제가 톡톡 얘기했는데. 아까 똑똑하셨어요. 똑똑한다. 세비톡톡. 예, 세비톡톡입니다. 플랫폼 이름이 그래요. 시민 예, 참여 예. 플랫폼이 세비톡톡. 경기도민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네네네. 세비톡톡. 톡톡.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채영 의원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력만 봐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봐도 뭘 하셨던 분인지 딱 나오기 때문에 고향은 어디세요? 경북 포항입니다. 아, 포항이요? 네, 메이드 인 포항. 포항에서 출생하셨고 네. 그러면 언제 이제 상경 아니면 어디 경기도로 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제 오신 거예요? 시집을 오신 건가 어떻게? 아니요, 그 경북에서 결혼을 했고요. 예. 수원은 이제 우리 둘째 아이 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수원으로 오신 거예요? 예, 자취를 안 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다 같이 오신 거구나. 네. 예. 유아교육과 나오신 거예요? 아이들과 그러면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가신 건가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그 회사를 제가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그때 그 시절에는 유리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정받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을 내가 또 전공을 하면 근데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려면 전공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이제 교사이기 이전에 원장으로서 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나의 칩이 필요했고 또 그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쓸 수가 있겠지만 나는 이 돈으로 사회를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 돈을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왜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니까요. 넓은 땅에 또 큰 집에 그는 또 어떤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과 오랜 시간 같이 하셨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3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박물관, 그다음 이제 봄, 가을, 겨울 뭐 이런 곳으로 다 견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는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대형 버스가 움직일 때는 그 숫자로도 그렇고 선생님 수도 그렇고 굉장히 장관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는 원장으로서 되게 뿌듯하셨겠다. 보람이 커죠. 그다음 이제 운동회를 하면 저 초등학교를 빌려요.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 대다수고 거기다 외갓집, 친갓집 다 따라오시면은 뭐 2,000명이 넘는 학부형들이 마당에 모여요. 2,000명이 넘는요? 그렇게? 그때 그 시절에는 운동회가 가장 그렇죠. 재미있는 놀이 문화였고 문화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이때만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친가 외가 다 오셔요. 그러면 이제 그 운동회를 할 때 되면 너무 재밌죠. 너무 신나죠. 그리고 또 상도 주고 달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줄다리기도 하고 저거 뭐야 주머니 던져가지고 박 터트리는 것도 하고 그 어릴 때 그 유치원 다니시거나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대로 상상하시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안전에 관련돼요. 안전 때문에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줄이는 경향이 있죠. 저도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그때 다녔으니까 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똑같이 경험을 했었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가을 운동회 이럴 때가 정말 설레고. 맞아요. 그때 이제 100m 달리기, 계주 이런 거 하면서 대표로 나가면 뭐 되게 자랑스럽고. 도장받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또.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추억들이 아이들이 못 갖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죠?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제는 부모님들이 모든 놀이시설에 다 이렇게 자연과 산으로 들러 다니시면서 경험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관련한 그런 유치원 원장 선생님 하시다가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을 짝사랑했었어요. 정치인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듯이.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계셔야 나라가 또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지난 정권에 사립 유치원이 적폐다. 네. 그다음에 어떤 또 사건들이 그런 많았었어요. 일이 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서 원장을 했었지만 나이든 제가 그 선배이고 원로인 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럼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유치원 3법 고약한 유치원 3법을 내가 리셋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21대 때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셨구나.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간접적인 정치를 하다가 예. 이제 제가 또 수원유치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어머님들에게 예산을 받으러 다니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죠.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또 30년 동안 봐왔고 내가 그 옆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도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의정 활동하고 어쨌든 이제 정치인이 일반인에서 원장님에서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건데 좀 어떠세요? 느낌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롭고 재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 쪽에 들어오니까 첫째는 이제 민생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현안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해결하고 또 하려면 조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회에 그 부당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많죠. 예. 또 언론은 또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제공하듯이 저희들도 그걸 알고 또 그들이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재밌죠. 재미있으세요? 예, 재밌죠. 예. 그러면 유치원 하실 때하고 정치하고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힘으로 보면 네. 그쪽에 노동력이 굉장히 강도가 센 곳이에요. 어디가요? 유치원이. 예, 어린이집들이.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세요. 고생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3D 지급에 들어가요. 네. 간호사님들처럼. 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면 노동의 강도는 없잖아요. 일단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재미는 좀, 어디가 더 있으세요? 양쪽이 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다르죠. 재미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죠? 여기로 가도 저는 재밌고 여기로 와도 재밌어요. 왜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예, 예. 지난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면서 또 많은 걸 이제 배우셨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의 활동은 좀 어떠셨어요? 재난 문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밤 11시 36분 에어레이드 프리 리미너리 워닝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때는 이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예비 공습 경보, 네. 그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경기도는 어쨌거나 북한과 가깝지 가깝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란 거는 인지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이미 도민들이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밤이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문자가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네. 도정 질의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난 2년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겸손하게 또 90점 이상이라고 말하고 90점 싶습니다. 이상. 예. 네. 저에게 만족도죠. 예, 예. 90점. 누가 뭐 외부 평가보다도. 예. 예. 자, 그러면 입성 후에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안건이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네요. 예. 이 안건을 살펴본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딱 그게 가장 전문성이라고 봐져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가정의 큰 아이들은 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예. 근데 나와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그 인생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죠. 제가 또 도원이 되면서 이들이 급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급식. 어떤 문제요?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카드가 그 일반 카드하고 다르게 예. 표시가 나요. 예. 그러면 내가 잘 사네, 못 못 사네, 사네. 부모가 예.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예. 아이들은 감추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나인감을 주지 않고 예. 그냥 편하게 배달도 시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이 카드를 내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표시 안 나게. 예. 예. 그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원래는 그 아동 급식 카드가 표시가 얘는 아동 급식 받는 애야 이런 표시가 났었군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만 생각 바꾸면 조금만, 되는데 예.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써주면은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첫째는 아이들은 마음을 다치잖아요. 우리가 야단을 맞으면 그것이 그냥 하루 그냥 전체 인근처럼 아이들이 그럼, 힘들잖아요.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낙인감 주지 말아야죠. 잘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육아 보육도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사례자를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네, 일단은 이제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약자들이고. 그다음에 뭔가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좀 전 말처럼 뭐 낙인감도 있고. 그다음에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법에서는 아동이 되는 거고, 이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되는 거고, 이 법에서는 또 청년이 되는 거예요. 웃기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께서 여기로 기관으로 보내버리면은 또 혜택이 적을 수가 있고, 또 이 기관으로 보내게 되면은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류가 어디에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래서 상위법을 재정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나이에 아이는 이 시설로 가서 충분한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뭐 심각하죠. 예. 경기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일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은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소득층, 그다음 이제 또 급여는 많이 받고 있지만 본인은 가난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또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결혼의 기회, 그죠?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게 하고, 그다음 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그다음 이제 또 아이들이 또 태어나면 더 넓은 집을 제공해주고, 그다음 이제 무상교육, 무상보육. 말 그대로 태어나면 워킹맘일 경우 어린이집에다 먼저 위탁하잖아요. 맡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돈 한 푼 안 들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시켜주고, 그다음 이제 또 유치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안전하게 교육시켜주고, 또 학교 갈 준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두는, 그러면은 뭐 자율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빨리 제공을 해준다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게 우리 이야기하기 좋은 날 프로그램의 한 코너예요.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유치원 어린이집 수의 불균형이 심화돼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린이집이 사라져서 아이 보낼 곳이 없고, 어느 지역은 포화 상태라 또 보낼 수가 없고, 이에 대한 해법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수가 격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으로 아이들이 많았을 때의 도심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근데 원화수 격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죠. 폐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운영 유지가 안 되니까 이 도심에 있던 시설이 폐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신도시에는 어떻게 돼요? 인구수도 많고, 두 번째는 또 시설도 확충을 해가지고 대형 유치원들, 어린이집이 국공립화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줄을 서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반경을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등하원에 불편함이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힘쓰고 있는 부분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 연합회랑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또 이렇게 힘듦을 또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체제가 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제 혼란 속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다 보니 일단 딱 이렇게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2년 남으셨잖아요. 2년 잘 하셨고
앞으로 2년에 어떤 좀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좀 생각하고 계신 게 2년 동안에? 그냥 저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예. 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의정 활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력이 무궁무진해요. 네, 그리고 예. 또 문제는 재미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딱 말씀해 주시기가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왜냐 정말 내가 이 일로 해서 그럼 또 계속 또 쭉쭉쭉 또 가고 싶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4년이죠. 여기에서 것을 내든지 가든지 요 기로에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 중에 네.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경기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안전한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날마다 축제일 되고 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의회는 일 잘하고 일 잘 해내는 경기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찬 격려로 저희가 많은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또 배운 것 같고 새로운 정보, 지식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채영 의원님 앞으로도 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열심히 또 그 적극적이고 재밌게 활동하셔서 또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as it all in my head when you said you love me? 'Cause no one can love me better than you did, and I'm still not over it. Did you forget I put you before